안녕하십니까, 문주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요즘 시장이 들쑥날쑥 시장이라 매매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나온 여러 가지 좀 뉴스를 보면 뭐 전체적으로 뭐 좋은 소리가 나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좋은 소리는 별로 나온 건 없고, 금리 문제도 어차피 뭐 20일, 21일 뭐 FOMC에서 또 뭐 말이 나오면 또 그 따라서 또 시장 출렁이겠죠. 그리고 환율도 하늘을 치솟고 있고 모든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주 큰 금액을 굴리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굳이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날 한두 종목에만 집중을 하면서 우리들의 리그를 해 나가시면 돼요. 너무나 많은 리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알아도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나 여러 가지 테마 모든 것에 촉각을 내세우고 있으면 정작 본인이 떠먹어야 될 밥그릇에는 항시 손발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중장기로 하시는 분이나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하겠지만, 우리같이 단기로 당일 급등주를 다루는 그런 스타일에서는 그 모든 것보다 그 종목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섬세한 진입과 청산 그리고 집중력,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정보를 알고 뭐 미리 선취매를 하고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정보나 이슈를 잘 파악을 하시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요건이에요. 실행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가 실질적으로 트레이더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잊지 마시고, 너무 많은 것을 알려 하지 말고 시장이 어려울수록 좀 더 압축을 해서 짧은 오전 시간에 한 1시간이나 30분 정도 매매 딱 마무리 짓고 시장을 또 바라보고, 이런 패턴을 지속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보통 뭐 미증시에서 뭐 소리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런 소리가 나오면 사람들은 당장 내일이 걱정이 되죠. 하지만 트레이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출렁이 있는 시장이 와줘야 됩니다. 출렁이 있는 시장이 와줘야 돈이 되거든요. 물론 대응을 잘했을 때겠죠. 시장이 그냥 소처럼 가만히 있으면 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쁘게 보지 말고 그 기회를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점을 잘 기억을 하시고 다음 주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합시다. 지수는 지금 모양새가 보면 뭐 썩 좋지는 않죠.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월요일장에도 보니까 뭐 미국 대표적인 물류 기업도 아주 뭐 큰 폭락을 하고 그랬는데 뭐 썩 좋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때 맞춰서 또 우리는 우리들의 리그를 하면 된다. 꼭 그 점을 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 월요일에 볼 승부주도 좀 보고 한 주간을 볼 종목들도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금요일날 시장을 장악했던 전일 시장의 강자들을 한번 보고 내일 승부주에 대한 주석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는 일단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어요. 주석은 조금 이따 달아보죠. 전일 시장의 강자는 지금 코리아 SE가 지금 강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이 종목밖에 상한가가 하나밖에 없죠. 이미 우리 시장은 금요일 시장에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외에서도 대동스틸 뭐 이 정도 시간에 상한가 가 있는 거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장은 벌써 몸을 움츠리고 있죠. 자, 강자들이 많지가 않을 때는
상당히 시장은 들쑥 날쑥 들쑥 날쑥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길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항시 여러 변방의 군웅들이 할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일일이 체크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도 밤에 많은 나름대로 공부도 하시고 정리도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당일날의 이슈에 지금은 좀 집중하는 것이 조금은 더 나아요. 그래서 매매를 짧게 끝내고 시장의 이슈를 쭉 추적해 나가는 그런 매매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에는 코리아 SE와 대동스틸 정도가 시간외와 정규정의 강자로 있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이슈가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승부주에 대한 주석을 제가 한번 달아볼게요. 자, 대동스틸을 제일 위로 지금 올려놓았는데 참 그 전에 상하문 멤버들은 코리아 SE를 금요일날 제가 중간쯤 이렇게 올라갈 때 모습이 참 좋다라고 했는데 결국 상가까지 이제 갔죠. 라이브 방송 때 같이 참석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마 계셨을 텐데,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첫 타이밍을 이런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사실 진입을 잘 안 하거든요. 제 같은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하이트레이드라고 일단 우리는 여기서 보유를 했죠. 12,200원. 그래서 일단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12,200원 딱 이 지점이죠. 여기서 들어갔죠. 우리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어차피 월요일날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보도록 합시다. 한 8% 정도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하더라고. 우리 이거 하나밖에 안 가져왔죠. 사업 멤버들은. 자,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가를 가지 않은 종목은, 그리고 가지를 않고 그 다음날에 이렇게 시간에 상가를 만드는 거 썩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아요. 별로 그렇게 왜냐면 이날 당일날에 힘이 없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신뢰를 하지를 않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주말에 나온 이슈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시장의 강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안 좋았단 말입니다. 금요일날 시장 하루 종일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은 상가를 못 가고 시간 내서 상가를 간 종목인데 별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포스코가 지금 포항제철소 침수에 이어서 그냥 그 상태로만 복구가 되고 있다 하면 보진 않을 텐데, 그나마 믿고 있던 광양제철소까지 지금 이제 중대 재사고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조금 입장이 이제 달라진단 말이죠. 포스코 자체의 어떤 그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광양제철소까지 그렇게 됐다면 이건 조금 한 번 더 봐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도 있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상가 종목도 없을 뿐더러 강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매매를 하든 일단은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시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0.7% 올릴 때는 아침에 시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매매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템포를 약간 한 템포를 늦게 해도 된다. 갈놈은 2%를 더 주고 사든 3%를 더 주고 사든 갈놈은 가거든요. 문제는 그 기세를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기세를. 물론 초보자분들은 그걸 어떻게 느껴야 되냐 이렇게 이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인 이상, 그래도 주식을 한다고 앉아 있는 이상은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스스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다가 쓱 그렇게 밀리는 분위기다 아니다 싶으면 대동스틸을 한번 보고, 내일 이놈은 만일 내일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주더라도 상한가를 간다지 그러지를 못할 거예요. 첫날에 상한가를 못 쳐주면 두 번째는 상한가 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내일 목표는 양봉만 유지해주면 일단 흐름을 한번 지켜본다라는 전략을 하죠. 다음은 현대바이오 한번 봅시다. 어쨌든 뭐 시가 내서 현대바이오 지금 2% 정도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2% 정도 올라가 있는데 뭐 여러분도 뉴스 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단순한 뭐 오보였다, 뭐 실수였다, 뭐 안내 멘트가 그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말을 다 믿을 건 아니에요. 요즘은 뉴스가 참 이게 너무 거짓 뉴스가 많아서 믿지 못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닌 이유인데 오해를 했다면 한번 봐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떨어진 폭이 22%까지 떨어졌으니까 시간이 2% 올라 있으니까 음봉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일단 양봉에서 놀면은 조금 보유를 해서 한번 지켜보자. 단 이것은 뭐 끝까지 많이 가져갈 건 아니니까 상승을 하면 챙기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ST큐브는 좀 이제 기세를 잘 살리고 있죠. ST큐브가 전일 금요일날 저희들이 보합 기준가로 유동매매를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유동매매를 진행 18,400원 이제 보합이었는데 종가상 7% 정도까지 이제 수익이 나왔는데 그냥 챙겨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 모르겠군요. 시간에서 3% 정도 올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기세주들이 많이 지금 이제 15일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제가 그랬죠. 한 달에 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월초부터 기세를 막 올린 종목이 있다면 15일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그런 종목들 조금씩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는데 보면 뭐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그리고 뭐 뉴프렉스라든지 이수화학이라든지 전부 다 이제 딱 그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ST큐브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약간 다릅니다. 다르고 기관과 외국인은 크게 뭐 아주 물량을 폭탄 물량이 있는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문제는 시간에 3%가 올랐던 게 이제 문제인데 일단 아침에 시가가 3% 이상 잡히는 종목은 무조건 분할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 점만 참조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크게 다칠 일은 없어요. 그래서 더구나 월요일이니까 한 방에 푹푹 하지 마시고 조금씩 간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살아나면 한번 보유를 해야 될 종목이죠. 세운이 NC와 르노스는 그냥 기술적 관점으로 봅니다. 반응이 없으면 손대시면 안 됩니다. 세운은 시간에 1.9% 올라 있습니다만 거의 동전주 형태죠. 동전주 형태. 이제 막 1,000원짜리 벗어난 상황인데 기술주들은 항시 시장에 기세주나 이슈주가 힘이 없으면 기술주들이 조금 옆구리에서 반등을 주죠.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리노스하고 세운 ENC는 리노스는 1.9% 올라 있습니다만은 세운은 리노스는 0.4%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 필요는 없어요. 더구나 세운도 보기보다 호가가 좀 빡빡하니까 서둘 필요는 없어요. 이런 쪽에 1,000원짜리 이런 통륜주는 큰 물량이 들어오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매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매득 식집을 넣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조금 돈이 있는 트레이더들은 잘 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일반 개미들 적은 돈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두 종목은 지켜보셔야 합니다.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하고 매도 넣지 않다. 태경 비케어 한번 봅시다. 시간에 1.5% 빠져 있는데 호가 창 자체 보면 물량을 보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는데 뭐 그렇다고 뭐 외국 기관들이 많이 사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뭐 외국인이 요즘 들어 조금 손을 대고 있죠. 차트 흐름은 이쁘게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재료는 그렇죠. 뭐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석유 코크스, 앞으로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막 그런 재료 같은데 그렇게 많이 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큰 관심을 받지 않습니다만은 내일 시가가 음봉이니까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뀔 때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세요. 음봉 때는 손을 대지 마세요. 다음은 재룡전기입니다. 요즘에 승승장구했던 종목이죠. 차트를 줄여보면 상당히 잘 나온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렇게 눌림을 주고 있죠. 월말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 뭐 매도세가 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고 요즘 또 지수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받아줘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가 한 번쯤은 승부를 걸어야 될 자리인데 마치 8,800은 그죠? 8,800은 시간에서 0.4% 올라있습니다. 내일 살아나면 보유를 해야 될 종목이거든요. 근데 만약 내일 뭐 한 3% 가까이라도 치고 내려와 버린다면 당분간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시간에서 0.4% 올려놨다는 것은 이제 그런 세력들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건 1도조 형태로 단 한 번의 매수와 단 한 번의 매도로 끝내버립니다. 살아나면 보유를 합니다. 손줄폭은 작게 잡습니다. 호가창이 약하니까 큰 금액을 하실 분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네이버페이가 아니고 애플페이가 이제는 뭐 거의 뭐 아마 공식적인 수준으로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요 근래에 가장 관심을 받았던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이 금요일날에 관심을 많이 받았죠. 예. 이 종목도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11%, 1, 2%대인가 볼 때 말씀드리는데 상한가는 못 가더니 25%까지는 올라가더군요. 가는데 뭐 여러 가지 관련주는 많지 않습니까? 뭐 한국정보통신이나 이런 거 있습니다만은 꼭 페이를 공략을 하겠다면 저는 차라리 이론이나 에이텍TN 두 개 중에를 보겠습니다. 자, 이론은 내일 좀 한 번쯤은 이 자리에서는 한번 받아줘야 될 종목인데 마이너스 1점이 빠져 있거든요. 아침에 시가는 양봉으로 나가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3,200원 정도의 기점을 잡아 가지고 한번 여기서 밀리면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아주 하방으로 밀고 내려온 종목은 나 몇 프로 손줄부 잡고 버텨야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준점에서 딱 벗어나겠다 싶은 종목은 반드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 이론은 그런 전략으로 해서 일단은 양봉으로 유지해주면 보유를 해본다라는 전략이죠. 에이텍TN은 같이 잠 지켜보세요. 내일 당장 파동을 주기에는 에이텍TN은 처해져 있는 위치나 그리고 금요일에 움직였던 호가의 수급의 흐름을 보면 그리 강하지는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그냥 묶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양지사하고 금양은 시장이 양지사는 금요일에도 제가 나갔던 승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버리버리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는 양기사를 보아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시가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5%가 밀다가 나중에 다시 시가를 회복하는 시점이 왔죠. 이 정도 시점에서는 다시 봐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대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양지사는 당장 내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양지사는 그냥 항시 종목 속에 그냥 끼워 놓으세요. 놓고 오늘 시장 참 별로네 라고 생각이 들고 참 정말 할 게 없네 라고 할 때 양지사를 가만히 보시면 그때만 좀 신경을 써서 봐주시면 돼요. 미리 선빵을 때리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금양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양 역시도 지금 한참 뭐 독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장이 별 할 게 없다 싶으면 금양도 양지사와 같이 묶어서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 심리라는 게 때로는 바닥에서 잡아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은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차라리 고점에서 노는 종목을 한 번 더 두들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것이 있어요. 약간 부담스럽겠지만은 금양도 관심 있게는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지사와 금양은 항상 옆구리에 좀 끼워 놓고 보십시오. 절대 선빵을 때려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차라리 3% 정도 더 줘도 상관이 없어요. 방향만 잡아준다면 그 3%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괜히 조금 뭐 1%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갈려나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푸른저축은행은 당분간 고금리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금요일에도 관심을 받았죠. 근데 저희도 약간 중간에 손을 대봤습니다만 더 이상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종목도 그냥 관심 차원에서만 놔두세요. 근데 시장이 만약에 20일, 21일에도 만약에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스텝이 나온다면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 관심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보면 시간에 지금 1.9% 올려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크게 하락할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만 관심 있게는 봐줄 필요성이 있어요. 이놈도 옆구리에 끼워 넣습니다. 삼진제약은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렸던 옆구리에 끼워 넣고 보라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보면 시간에서 7% 올랐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시장에. 뭐 재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하나제약과 삼진제약 경영권 분쟁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옆구리에 놓고 좀 만일 장중에 움직인다면 손을 타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중에는 움직이지 않았죠. 근데 장이 끝나고 나서 시간에서 이제 뉴스가 한 번 더 나오니까 이렇게 관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관심 있는 분들은 경영권 분쟁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우리 시장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는 한번 보십시오. 호가가 약합니다. 26,000짜리니까. 삼진이나 저축 그리고 양지사, 금양 이런 애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손대시면 안 됩니다. 세원과 리노스도 마찬가지고요. 선빵을 때릴 종목은 아니니까 반드시 지켜보셔야 해요. 가만히. 다음은 일신바이오 디부아를 보겠습니다. 자, 일신바이오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지금 상장 실질 심사에서 대상에 제외가 되었다. 상장 유지 결정이 났다는 거죠. 다행이죠. 요 개미들이 또 돈 많이 묵혀져 있을 텐데 그 생떼 같은 돈들 안 날리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 월요일부터 거래가 되는데 보통 상장 유지 결정이 나는 것은 보통 이 회사 자체적으로 볼 때는 호재지요. 그리고 시장도 호재로는 받아줍니다. 주는데 그게 또 그렇지는 않죠. 꼭 그렇지는 않죠. 처해져 있던 환경에 따라서 막 틀려요. 그리고 그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흐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디모아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상장 유지 결정이 나가지고 다시 거래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틀 동안 큰 음봉을 내려주고 있죠. 저희들 첫날에 저희들은 10% 중간쯤에 들어가서 800원인가 아마 들어가가지고 한 10% 정도 수익을 이제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서 보합을 치우고 올라가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을 테니까 좀 아쉽더군요. 그 뒤로 이틀 동안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놈도 보면 그건 1년 그 2년 가까이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일신바이오는 더 짧죠. 기간이. 그죠? 올해 4월달이었으니까 그죠? 기간이 짧죠. 몇 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봐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벤트가 열리는 종목 무슨 그날 당일에 이벤트가 열리는 종목들은 매매를 하든 안 하든 항시 정리를 해놓고 봐주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공부하는 차원에서도 보셔도 돼요. 그래서 항시 이벤트가 열리는 종목들은 관심 있게 봐준다. 뭐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서로 또 뭐 인적 분할을 한다는데 과연 내일 어찌 될까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봐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튀어나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같이 놓고 관심 있게 봐주는 거는 그건 힘든 건 아니잖아요. 즉 모든 것을 매매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시장의 관심을 먼저는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일신바이오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시장이 양봉으로 끌어올린다면 가장 최근에 같은 재료로 같이 모습을 보이는 디모아도 따라서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어느 한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는 그와 유사한 종목, 그와 유사한 테마, 그와 같은 그룹군, 그와 같은 패턴들을 항상 붙여놓는 연습을 하라고 했죠. 그게 덕이 되든 안 되든 자꾸 그렇게 하면 종목을 선정하고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이론을 선택을 했으면 요 근래에 관심을 받던 ATTN을 한번 붙여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같이 노는 애들을 붙여놓는 거죠. 그런 것은 본능적으로 트레이더라면 꼭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이 공부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경우의 수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내일 승부주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종목을 선정하고 또 내일의 시장의 흐름을 보고 매매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꼭 우리가 뭐 선정한 종목들이 내일 무조건 뭐 큰 대박이 난 그런 건 없거든요. 뭐 이 중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그날 좀 잘 나갔다라는 종목은 그렇게 몇 종목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 실패적인 확률을 좀 더 줄이고 싶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보라. 먼저 보고 나서 해도 늦지가 않다. 서둘지 말라는 거죠. 그 점 꼭 잊지 마시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월축이 20일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월말 개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뭐 글로벌 시장 분위기나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지금 썩 좋지가 않죠.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월말로 접어들어가는 매매는 더 날카로워지고 더 뭐라 그럽니까? 요즘 뭐 유튜브 보니까 뭐 돌 던진다고 하던가요? 짱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막 그런 식으로 막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초에 손실을 본 사람들이 월말로 넘어오면 마음이 바빠지니까 굉장히 조금 매매가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너무 장에 시장에 몸을 오래 담고 있으면 있을수록 썩 좋지는 않다. 짧게 굵게 마무리 짓고 안 되면 또 내일을 기약하면 됩니다. 그 패턴을 무한 반복을 해 나가는 겁니다. 매일. 그것이 여러분의 계좌를 살찌울 겁니다. 반드시. 꼭 그 점 잊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매매한다고 돈 되는 거 아닙니다. 자, 내일 라이브 방송 때 또 뵙기로 하죠. 자, 다음 주도 한번 파이팅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